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2를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생명과학2 수능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서두에 먼저 생명과학2 어땠는지 전체적인 총평, 난이도, 문제 유형 분석 이런 걸 좀 먼저 할게요. 자, 그 전에 2, 6학년도 수능이거든요. 즉 25년 11월에 수능을 본 겁니다. 이 해설 강의는 누가 봅니까? 25년 11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지금 이거 찍는 날짜로부터는. 일주일 전에 수능을 봤던 학생들이 이걸 보진 않습니다. 수능을 본 친구들은 결과만 확인합니다. 자기 점수 어땠는지, 등급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대학 지원하기도 바쁘고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보느냐?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야? 내년에, 즉 26년 11월에 수능을 볼 친구들이 이걸 보겠죠? 그래서 26년 11월, 내년에 수능을 볼 친구들을 위해서 총평, 분석,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관점을 먼저 잡고. 자, 먼저 생명과학2 지난번 수능 총평 먼저 보면 난이도가 가장 중요하죠? 자, 작년 수능보다 약간 더 어려워졌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한 문제 정도 더 어려워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점 정도 전체적으로 갭이 있지 않나. 평균이 됐건 등급컷이 됐건 뭐 한 2점 정도 등급컷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정도 어려워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건 예상한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연속 3년 내내 재작년 때 수능이 갑자기 확 쉬워졌어요. 특히 생명과학2가 서울대 2과목 필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책이 폐지가 되고 또 킬러 배제 정책 뭐 이런 거 어수선해가지고 3년 전에 생명과학2가 난이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올라왔고 그리고 요번이 난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향성이 예측이 됐어요. 한 문제씩 어려워지는 게 예상이 됐다고. 그래서 올해 한 문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라고 1년 내내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거 예상해서 준비한 학생들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상한 난이도였으니까. 또 하나, 살짝 어려워졌다라고는 얘기해도 이 문제들이 그 구성과 유형이 똑같아요. 뭐 가까이 보면 한 5년 이래로 계속 문제가 구성이 개념형 16문제 추론형 14문제 개념형 14문제 추론형 6문제 이게 항상 똑같이 나오고 문제 구성이 그리고 이 문제 유형도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꿔놓는 수준이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 구성과 유형도 똑같고 난이도도 예측 가능했고 그게 요번에 생투의 특징이다. 됐지? 자, 그런데 생투의 큰 변화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응시생 집단의 실력이 상승한 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스럽긴 했지만 내가 예측은 좀 했었어요. 이렇게 될 거야. 조심하자. 얘들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뭘로 볼 수 있느냐? 한 문제 정도 더 어려워졌다 그랬지, 작년보다. 그런데 등급컷이나 표준 점수 등 상대평가 점수가 불리해졌습니다. 등급컷은 작년보다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버렸다고.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죠. 상대평가 점수들도 만점, 표점 이런 게 조금 요게 더 떨어지고. 오케이? 사회권 학생들이 일로 옮겨온 거야. 이게 과학, 사회 합쳐가지고 이 선택 과목 시스템이잖아. 그럼 애들이 옮겨 다닐 수밖에 없지. 근데 이 투 과목이 괜찮다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났어. 3년 전에 갑자기 쉬워졌잖아. 근데 서울대 투 과목 필수 정책이 없어지니까 서울대 목표로 한 애들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상위권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상위권이 빠져나가니까 꿀과목이지 뭐야. 3년 전. 그리고 작년, 올해까지 요 경향이 꿀과목이다라는 소문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제 상위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 3년 전에는 너무 좋았고 작년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애들이 점차 상위권 애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경향이 또 보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응시생 집단의 실력이 상승해서 이게 조금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걸 표로 한번 볼게요. 자, 2호 수능입니다. 이건 작년이에요. 24년 11월에 봤던 겁니다. 26 수능이 25년 11월에 본 수능인데요. 이건 추정치입니다. 아직 평가원이 발표 안 했어요. 이건 메가스터디 집계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생명과학2만 비교했을 때
50점 원점수 만점 받았을 때 표점이 72점, 여기 70점. 요게 더 유리하죠.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졌다고. 1등급 커트라인, 작년 44, 그 다음에 요번에는 47. 1등급 경쟁이 만만찮아. 작년은 2문제 틀려도 됐는데 올해는 1문제 정도까지밖에 안 냈다 그런 얘기야. 2등급, 3등급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 수능을 위해 생명과학 2를 선택할 학생들은 예측이 되잖아 지금. 아, 응시생 집단들이 점점 더 상위권이 몰려드는 추세구나. 그러면 생명과학 2 더 이상 꿀과목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난이도도 내년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알겠지? 다만 문제 구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형 14문제, 추론형 6문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또 개념형 문제들이 기존 기출과 유형이 유사한 정도가 아니고 똑같아요. 그냥 살짝씩 용어만 바꿔놨어. 요번에 특징이 TCA 회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 근데 그것도 이거보다 사설 문제 더 어려운 게 많아. 그거 풀어보면 그 정도는 능히 다 풀 수 있는 수준이야. 또 하나 특징이 저땅 오페론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왔어. 근데 너무 쉬워. 그냥 개념만 알아도 풀어. 대부분 평이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 조금만 해도 잡을 수 있어. 다만 요번에 추론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존과 유형은 똑같아. 근데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더 어려워졌던 거야. 6문제가 추론용 나오거든요. 중난도, 고난도, 최고난도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나와. 작년도 중난도 전사인자가 작년도 쉬었고 올해도 쉬었어. 정답률이 한 65% 내외. 고난도가 이렇게 4문제가 나와. 염기 조성, DNA 복제, 하디 바인, 제한 요소. 요게 나와. 염기 조성을 학생들이 뭐 샤가프 법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난 염기 조성이라고 표현해. DNA 복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염기 조성, 하디 바인, 제한 요소가 올해 이 3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졌어. 합쳐서 나 한 문제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이게 좀 어려워졌다. 코돈 추론은 작년이 됐건 올해가 됐건 재작년이 됐건 이건 뭐 언터처블이야. 원탑이야. 난이도. 생명과학 1으로 비교하면 가계도 돌연변이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시간대 잡기 어려워. 그런 문제 최고 난도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문제 유형 요거는 거의 똑같아. 문제 구성도 똑같다. 다만 추론용에서 난이도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고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추세다. 알겠지? 이 얘기도 잠깐만 할게. 선생님, 다른 과목과 난이도 비교하면 어때요? 생1과 생2 중에 내가 어느 과목 할지 고민 중인데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다른 뭐 물리, 화학, 지구과학과 비교는 내가 못합니다. 그걸 가르치진 않으니까. 내가 생1과 생2를 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 답을 해주면 요번에 봤던 수능 기준으로 생1이 생2보다 더 어렵고 생2가 더 쉬워요. 생1이 더 어렵습니다. 생1은 요번에 25년 11월에 봤던 생1은 정말 역사상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느냐? 작년에도 내가 보기엔 생1이 더 어려웠습니다. 생2가 좀 더 쉬웠고요.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재작년은 뭐 킬러 배제 또는 서울대 2과목 필수 폐지 이게 이제 치명타를 맞아서 생2가 엄청 쉬웠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1보다는 생2가 조금 더 쉬운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나는 장담 못합니다. 알겠죠? 생2가 한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생1이 더 쉬워질 수도 있어, 내년엔. 그건 몰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진 이랬지만 내년에는 누가 더 어렵고 쉬운지 예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응시생들의 수준도 중요하잖아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단정적으로 예언할 수는 없다. 그거 하는 순간 그건 도박이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알겠지? 자, 단원별 출제 비중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 계속 수년간 똑같이 유지돼서 그런 감도 하시고. 자, 예상과 전략 말씀드립니다. 아까 다 얘기 나왔던 거야. 내년 약간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시고요. 한 문제 정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추론용에서 한 문제 정도 조금 더 어려워질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맞고요. 꽤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됐으니까. 개념형 14문제, 추론형 6문제. 알겠지?
갑자기 뭐 내년에 개념형 하나를 또 어렵게 낼 수도 있어. 지엽적인 거. 뭐 분류 같은 거, 진화 같은 거. 하여간 예전엔 그런 것도 좀 냈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큰 부담은 안 되고. 근데 추론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 얘기하고요. 자, 또 응시생 집단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지. 근데 이거는 소수 응시 과목이라 상대평가 점수 변동성이 대단히 큽니다. 등급컷이나 표점이나 백분이나 이런 변동성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걸 단정적으로 내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좀 상대평가 요거 재밌다라고 보는 학생들이 상위권에 더 들어오지 않을까 내년에. 내년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물론 내년에 갑자기 사탐으로 우르르 넘어가서 이 생투가 오히려 더 꿀과목이 더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도 않은데 대박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너무 도박성이 짙잖아. 오케이? 전반적인 추세라고 하는 게 난이도 올라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게 좋다 이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생투를 선택할까 말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지금까지 현상은 내가 쭉 분석을 해줬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투 과목이 원 과목보다 생원보다 생투가 낫네? 이번 수능까지는 그랬다니까? 하여간 근데 그걸 보고서 내년도 그럴 거야 덥석 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나는 생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생투 수강생이 많아지면 좋긴 하지.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인생이 달려있는데 내가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알겠지? 소신을 갖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신은 뭐냐? 난이도 그리고 응시생 집단, 모집단 수준 요런 거를 일단 놔두고 나는 생투를 통해서 서울대 가산점도 있고 일부 대학 가산점이 있어. 그런 걸 보고 나는 정말 생투가 재밌어. 그래서 난 이 결과 내가 최선을 다할 거고 이 결과를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마인드가 소신이야. 알겠지? 난이도 조금 변동 있고 상대평가 점수에 변동이 있는데 나 그거 극복할 자신 있어. 그게 소신이라고. 소신을 갖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눈치 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중간에 또 드랍하고 다른 과목 바꾸고 그러거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길입니다. 한번 선택을 하시면 지금 11월 말인데 12월이 됐건 1월이 됐건 한번 결정을 하면 믿음을 갖고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 선택을 끝까지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친구들이 꽤 많고. 알겠지? 전략. 현실적인 전략 말씀드립니다. 일단 3등급. 요번 수능 기준으로 37점 메가스터디 예측. 3등급 요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적당 수준의 학습량으로도 이 도달이 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자. 개념형이 14문제 나온다 그랬지. 평균 2.5점이야. 그럼 35점이 나와. 개념형만 잡아도 35점이 나온다고. 그러면 추론형이 6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 여기서 한 문제만 더 잡아도 3등급이 나와요. 이거는 찍어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6문제니까 오지선다에서.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거는 성의의 문제다. 성의의 문제. 알겠지? 그래서 개념형 요거 잡는 거는 한 3개월이면 잡습니다. 그리고 요거만 그냥 반복해도 3등급 가능해요. 내가 수능, 과탐, 탐구 3등급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전략을 짜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라 이런 얘기야. 근데 2등급 해야 돼. 요번 수능 기준 추정 42점입니다. 그러면 2문제를 더 잡아야 돼. 그럼 추론형 6문제 중에 2문제 잡는 건 만만치 않아요. 갑자기 난이도가 팍팍 올라가니까. 그래서 추론형 잡기 위한 이 스킬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요거 하나 하는데 3개월, 길게 4개월이야. 요거까지 하려면 한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 알겠지? 만만치 않아. 선생님 저는 1등급이 목표예요. 서울대 또는 메디컬 의대 뭐 이런데
자, 그러면 하나만 틀려야 되는 거죠. 코돈 추론 하나는 진짜 풀기 어렵다. 그런 정말 내가 욕심내라고 얘기 못해요. 그거는 놔두고 나머지 다 잡아야 돼. 그러면 대단히 많은 학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건 반복 훈련,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풀이. 요거는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거는 생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탐구 과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요 정도로 자기가 목표 등급에 맞게 전략을 짜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생명과학2 전체적인 총평과 내년 예상 전략 이런 것까지 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개별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